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 회유, 압박이 있었는지인데 고인 측과 특검 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지인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잘못했는데 짤막한 글에 다 나와있어요. 본인의 심정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조사를 받고 나서가 더 아마 부담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받는 상황이 컸을 거예요. 사건에서 너무 사람 장난력이 이제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겠냐, 얼만큼이야. 잘못했겠냐고 죽을 만큼. 하지만 특검은 이미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고 우리가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왜 심야 조사까지 했어야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이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했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술을 강요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확보된 진술이라는 것이 그러면 답정너식으로 특검에서 결론을 정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진술이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냐? 이게 대해서 특검에서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윤삼 부위원장님의 반론을 듣고 싶어서요.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러면 왜 심야 조사까지 했어야 했느냐?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심야 조사, 야간 조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련 서류가 남아 있을 거예요. 사망하신 양평 공무원분이 직접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참고인 조사를 받다 보니 한 차례, 두 차례,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것보다 한 번 출석을 한 다음에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그리고 참고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당시에 판단을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불려지는 이 양평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 양평 그 당시 공공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들어볼 내용은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수사관 입장에서도 질문을 하고 실제로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그 시간은 길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여야를 포함을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특검팀 차원에서 감찰에 준할 정도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봐도 늦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조윤삼 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도요. 확실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유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늘 오전에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강행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연히 부검을 반대했고요. 부검을 반대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유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여쭤는 봤는데 유족들도 그걸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다 끝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인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최 변호사님, 부검 1차 소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 그러니까 타살 흔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족이 부검을 강력 반대했는데도 경찰이 강행했단 말입니다. 부검을. 이게 통상 있는 일인지. 그리고 경찰은 그러면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통해서 뭘 얻고 싶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사체가 발생됐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사가 아니고 변사기 때문에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부검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부검은 신체, 사체에 대한 강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원칙적으로 변사자, 특히 자살로 의심되고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국과수에 보내서 이와 같은 검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족은 2번 사람을 죽인다라고 해서 반대했을 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검을 하지 않은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것이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유족이 어떻게 보면 유서가 있는데 유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유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필적만 어떠냐 하면서 사진 찍은 걸 하나를 보이기로써 결국 확실한 자살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유족을 2번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필적 확인을 위해서 유서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필적 감정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국과수에서 오늘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타살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해야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장례식도 할 것이고 그 유서에 따라 유족들이 유족의 어떤 돌아가신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절차도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곽균택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께서 살인 행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검사의 어떻게 보면은 살인적 행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라도 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의한 정치 독재 탄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검도 없애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습니까?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으면은 현장 자체를 사실상 스톱시키고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고 예. 대책을 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대해서 어떤 특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이 아무런 강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